유서가 없는 자살. 그 남자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유서도 없었고 예약된 문자도 없었고 이별을 암시하는 흔적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했다. 스스로 강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지만 형사는 알고 있었다. 정말 죽고 싶었던 사람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말이 없는 죽음일수록 가장 시끄러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사망자는 강도윤, 나이 48. 지역 중소건설사에서 근무하던 현장 관리 책임자였다. 강변 산책로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외상은 없었고 지갑과 휴대폰도 그대로였다. 경찰 초동 판단은 자살. 난간을 넘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결론 지어질 뻔했다. 형사 오현석은 현장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강도윤의 신발은 깨끗했다. 강변에 진흙이나 물자국이 거의 없었다. 스스로 난간을 넘어갔다면 반드시 남아야 할 흔적이 없었다.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 기록은 짧고 단순했다. 하지만 메모장에 삭제된 기록이 있었다. 복원된 문장은 단 하나. 내가 본 걸 말하면 끝이다.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오현석은 강도윤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말했다. 그는 최근 몹시 예민해졌다고. 밤늦게 전화를 받으면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고 누군가를 피해 다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회사 동료이자 상사였던 최성호. 나이 52. 최성호는 그날 술을 마신 뒤 각자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강도윤이 힘들어 보였지만 자살할 이유는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현석은 강변 CCTV를 다시 살폈다. 강도윤이 혼자 걷는 모습은 분명히 찍혔다. 문제는 그 뒤였다.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깐 겹쳤다. 불과 몇 초. 하지만 두 개의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했다. 형사는 강도윤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추적했다. 사망 직전 그의 위치는 강변이 아니었다. 차로 10분 떨어진 공사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최근 안전 점검 문제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소문이 돌던 장소였다. 오현석은 현장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그중 한 명이 중요한 말을 흘렸다. 사망 이틀 전 밤 강도윤이 현장에서 무언가를 찍고 있었다는 것이다. 휴대폰으로 누군가를 향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면서 강도윤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영상 하나가 복원됐다. 화면은 흔들렸고 어두웠지만 분명히 보였다. 안전지지대가 고의로 제거된 흔적.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최성호의 얼굴. 형사는 사망 당일 밤의 통화 기록을 다시 분석했다. 강도윤은 최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간은 5분. 그 후 강변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통화 이후 최성호의 휴대폰 위치도 강변 인근에서 포착됐다. 최성호는 강변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가 그를 배신했다. 차량은 강변 주차장에 잠시 정차했다. 엔진은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를 내려주거나 태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강도윤의 손목이었다. 미세한 압박 자국, 난간을 넘다 생길 수 없는 흔적, 누군가 뒤에서 강하게 붙잡았던 흔적이었다. 오현석은 최성호를 다시 불러 말했다. 유서가 없다는 건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죽으러 간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겁니다. 최성호는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무너졌다. 강도윤은 사고 은폐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강변에서 만나 휴대폰을 달라고 했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밀쳤고 그는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다.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은 자살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고로도 끝나지 않았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사건은 재분류됐다. 자살에서 타살로. 사람들은 뒤늦게 말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오현석은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유서가 없는 죽음은 대부분 말하지 못하게 된 진실이 있다고. 강도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